다음은 오늘의 강의를 해주실 박노승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노승 선생님께서는 대전 동구청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학과 겸임교수님이시고 우송정보대 겸임교수님이시며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및 평의원, 사단법인 글로벌교육개발원 교수, 현재 한국지방세연구회 자문위원회를 맡고 계신 박노승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노승입니다. 우선 먼저 창사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식회사 황수엔바이오와 호월의 무궁한 발전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 좋은 날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손지혁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세무 강의와 사회복지 강의 등 20년 동안 전문 강의를 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깨우쳐주는 인성을 가르치는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성이 무엇입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품성,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쳐주고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틀렸습니다. 선생님한테 진짜로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외우고 있습니다.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제가 공무원을 40년 했는데 40년 하는 동안 누가 나한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공식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노력하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인데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노력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더라도 우리들은 인성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원론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이 재밌는 얘기를 중간중간 해줘야 졸지도 않고 그 강의 시간이 빨리 가는 걸 그랬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이건 아라비아 숫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7. 7은 서양이나 외국에서 럭키 세븐이라고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똑오똑 쓰는 8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몰라요. 진짜 좋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누구의 점지를 받았습니까? 삼신할머니 점지를 받았어요. 삼신할머니는 한 명이 아니고 하늘의 제왕신, 산신령, 바다의 용왕신을 삼신할머니랍니다. 노래에 첫째 딸, 몇째 딸이 이쁩니까? 노래 안 하실 때? 셋째 딸이 이뻐요. 맹모지교, 삼천지교 완성을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애매하면 몇 세 판? 3세 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습니다. 요즘 뭐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그러고 만드는 얘기인데 이 3을 정말로 좋아해요. 자, 3일절에 만찬에 몇 창 부릅니까? 3창 부릅니다. 삼고초려
금산의 인삼도 석삼자를 씁니다. 사람 몸에 좋은 거. 자, 뭐 옛날 또 삼김씨 그런 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오늘 갈비탕을 맛있게 사장님이 사주셔서 먹었는데 그 식당 주인한테 갈비탕이 맛있네요 하지 말고 갈비탕이 삼삼하네요 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삼을 좋아한다는 거, 완성을, 의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행정자치부, 대전시청, 대전 동구청, 동사무소에서 40년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임을 하였습니다. 막상 퇴임을 생각해보니 현직에 있을 때가 행복하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의에 앞서 교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다 좋지만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6.25도 겪고 기근도 겪어서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촌이면 엄청이 가까운데 사촌이 눈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이런 속담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손지혁 사장님이 잘 되어야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거 가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돼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쭉 생각한 것은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동료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이 많으면 야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이러면 됩니다. 근데 옆 사람하고 불편하면 일도 안 되고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조직생활을 해주시면 상당히 여러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배려는 남을 위한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고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서한 추기경을 우리가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이타적인 삶과 겸손한 태도에서 우리가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라는 말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김서한 추기경 살아가실 때 어록을 보니 재밌는 일화가 있어 이 소개를 시키기도 합니다. 김서한 추기경이 전라남도 소록도와 완도 사이에 있는 섬에 있는 성당을 6개월 전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시골 성당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길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도 하고. 근데 거기는 여학생이 없고 남학생들만 20명이 있는데 10명씩 앞줄 두 줄을 해서 가장 가운데 5번째 앉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너 혹시 미사 중에 추기경님이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데이인 날 추기경님하고 신부님이 성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 전에 교육이 잘 된 친구는 설사가 나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미사 중에 그 친구는 오지 않고 추기경님이 그 뒤에 교육 안 받은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 혹시 누가 만들었니? 그러니까 저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부님이 막 겁이 나가지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만들었고 하느님이 만들어낸 똥 싸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그 성당이라는 데는 그 각 분명이 있어요. 분명 뭐 베드로, 뭐 안드리아. 근데 어떤 자매님이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저 결혼했는데 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혹시 본명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낳지요. 해가지고 자매님에게 안나라는 변명이 아닌 막달라를 줘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그 자매님이 딸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지금 성당을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공군이라는 게 이제 종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기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살려줍니다. 6.25 때. 근데 목사님이 3번째 했는데 목사가 총으로 막 쏴죽입니다. 신부님이 10번째 했는데 목사님 죽는 걸로 겁이 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죽이는데 저는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너는 약장사였다고 해라. 그래서 그 약장사를 딱 신부님까지 와가지고 너 직업이 뭐야? 예, 약장사였어. 갈라다가 뭔 약 팔았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록이 있어서 자연을 아름답게, 자연을 푸르게 우리 성수엔 바이로의 경영인은 기본에 충실하고 혁신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 감사하는 성수엔 바이로와 후원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수엔 바이로와 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알아놓은 주인이 열머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심부름꾼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주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인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든 가든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세요.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갔을 때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휴지라도 주워 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주인의식이란 일이나 조직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가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주체의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분명 회사도 여러분도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주인의식과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일터가 있는가 하면 받는 만큼 일한다. 때 되면 출근하고 이런다. 나의 인생은 퇴근 후에 시작된다. 자기 개발해서 곧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조직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한민국 직장인 85%가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공 필연의 운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는다면 성공도 해본 사람이 그 방법과 길을 알기 때문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
성수엔 바이러와 후원에서 성공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도미노를 타셔야 합니다. 성수엔 바이러와 후원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이 도미노 이론처럼 주변에 잘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해봐야 인생의 성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성수의 바이러와 호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사심으로 주인의식과 프로정신으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 학교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교과서가 진짜 60이 넘어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2학년 때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어요. 그 경쟁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가. 근데 그때 시대는 능력보다는 성실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토끼는 자만했고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거북이가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어긋나고 졸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날 때 이기려고 숨소리 발소리 죽여가면서 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여유만 졸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날 때 거북이는 생각했다. 미안했다. 졸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손을 잡고 공동 우승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는 능력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성실성이 토끼. 이번에 3탄을 읽어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했는데 그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거북이는 알기 때문에 등짝을 깨버립니다. 이기려고. 이 다리를 깎아요. 토끼는 이번만은 내가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겼습니다. 거북이는 등짝도 띄었지, 또 거기다가 다리도 깎았지. 그다음에 어떻게 막 울고 있는데 거북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야, 거북아, 토끼는 빨리 가봤자 10년도 못 살고 너는 천천히 가니까 100년을 산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고요. 임금 냉기는 당나귀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키 큰 지가 당나귀처럼 깜짝 놀랄 때 신하가 너 이거 발사하면 죽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뭘 꼭 하라고 왔는데 너만 알고 있어. 그 말 못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살라고 저는 미루나미 구덩이를 파가지고 쏟아냅니다. 임금 냉기는 당나귀. 그래서 4일 후인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무가 부딪히면서 나무가 말을 합니다. 임금 냉기는 당나귀라고. 그리고 의주운영에는 볕단을 똑같이 나눴는데 서로 생각을 배려는, 형님은 내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재금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갖다 주자. 아니야, 동생은 우리 형님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갖다 줘가지고 애산이라는데 은은한 불빛에서 서로 갖다 주려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그것을 국민학교 3학년 때 애들들이 길가 옆에서 불 옆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호랭이란다, 사람이란다, 물이란다. 그런데 애들들이 결론을 못 내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가 저녁 때 가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망각이란다. 아니, 망각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어보니까 정말 명언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7년 전에 그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잊어먹지 못하면 여기 오지도 못해요. 이럴 건 이래야 또. 그리고 와이프 생일 같은 것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망각이라는 것을 그때 그 교과서가 그래서 좀 저한테 와닿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10년 전에 성공하는 비결 CU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열정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 언제나 열정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수현 바이러와 후원에서 성공의 맛을 보려면 장차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차 CEO가 되셔야 하고요.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열정은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열정 있는 여자분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벌치는 열정이 부족한 천재보다 열정이 넘치는 범죄, 평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열정 있는 분을 좋아하십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옛날에는 1등도 살고 2등도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1등만 살고 2등은 못 살아납니다. 선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가 안 되고 일이 안 될 때 방법을 바꾸고 남과 다른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차별화. 저도 한 40년 하면서 뭐 행사 계획도 짜고 기획을 했는데 남의 것을 뭐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한 것은 남과 다르게 차별화가 있어야 합니다. 차별화하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화돼가지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답습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우리 재물주사시 과감히 버리고 또 불필요한 걸 과감히 버리고 또 파는 습관을 가지시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재물주사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데는 진짜 불필요한 물건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딴 걸 대체해야 좋다. 책임 있는 벽 없는 조직, 그러니까 소통과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누구 이렇게 저 사람 마음을 잡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고리는 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고리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문고리를 안에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의 문고리를 열어서 어떤 화합과 동료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즉 소통과 대화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터는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생계까지 보상해주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어봤거나 저처럼 정년 퇴임을 한 사람은 잘 압니다.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그리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이한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실정이나 은퇴가 곧바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의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에 파묻혀 살 때는 그렇게 원하던 휴일도 없어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휴일이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조지 버나드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찾는 업무나 환경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인 겁니다. 첫째로 일하는 환경과 조직 문화가 자신과 잘 맞아야 합니다. 상사와 동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고 업무 분위기가 긍정적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발전시키기에 노력하면서 스스로 도전을 주는 것이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와 개인생활, 취미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성장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피드백은 전기에도 있고요, 행정학에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을 재정립해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피드백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피드백 하십시오.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며 지속적인 학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조언을 잘 경청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김서방 지금 장난하나? 자기 너는 생일이면 선물은 아니지라도 최소한 케이크 사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초코파이에.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자네 생일 때 한번 생각해보게. 장인어른이 사위 생일 챙긴다고 양복 한 번 해줬으면 오늘 같은 장인어른 생일날 사위가 하다못해 단돈 5만 원이라도 용돈 하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진짜 부담 없이 갔는데 아버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버님 말씀을 들을 것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이고 그만이요. 좋은 날 왜들 그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홍보받은 정이 있지. 매번 생일 때마다 그렇게 챙겨줘도 사이라고 하나 있는 게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10번 해주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애초에 해주실 때 내가 10번 살 테니 한 번은 자네가 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10번까지 받아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게 받아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말은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받아먹었으면 다음에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버님 설마 양복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사위한테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치 보험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것 봐요. 아버님이 아니시라잖아요. 아버님은 아니시라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들이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자기너는 용돈 줄 때나 양복 맞춰줄 때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래요. 처음에 꽁돈 생겨서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꽁돈이 아니라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받은 만큼 꼭 토해내라는 건 아닌데.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한 번 사줬으면 나중에 내가 한 번 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나? 알아요. 명절 때 사이가 한 번 내려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작은 장소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십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결국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생각했지 이런 걸로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 당신은 뭐가 그래요? 말보기에는 사이가 장인 생일이라고 고급 승용차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는 뭐 생일이라도 맛있는 걸 사주기래. 하다못해 용돈을 몇만 원 주기래. 그니까요. 제 친구 장인어른도 친구 직장 입고 힘들어하니까 운영해보라면서 치킨집 하나 차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로 어머님 아버님 원망해 준 적도 없어요. 뭘 잘했다고 질질짜? 다음에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어머님 너무 하시네. 아버님이 그만하시래잖아요. 아버님이 이거 퉁퉁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이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네, 아버님. 모든 교육은 가정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우유가 서울우유가 있고요, 연세우유가 있고, 건국우유가 있고, 저지방 우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눈빛을 보고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우유를 갈아탑니다. 서울을 이깁니다. 초등학교 막상 가보니까 내 아들이지만 서울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단계를 낮춥니다. 연세 우유. 연세우유를 배웠는데 중학교를 가보니까 연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 우유를 배웁니다. 막상 고등학교를 가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서기 지방에 있는 대학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지원합니다. 요즘 우리 엄마 아버지가 6.25나 일제 강점기 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불쌍하십니다. 근데 몽골 전쟁은 75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전쟁하고 있어요. 끝났죠. 그 사람들은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역사는 잘 태어나는데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런 배고픔 같은 걸 모르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죠. 여러분 돌아가신 연세대학교 교수인데요. 황수만 박사님 아십니까?
그분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1위 마더 어머니가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화더 아버지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dum매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3위는 스마일입니다. 4위는 사랑, 러브입니다. 아버지 화더는 5번째, 6번째도 10번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여자는 연약하나 어머니는 이대하다는 말이 실감을 나게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헛간에 불이 나서 나가보니 수탉들은 다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은 새까맣게 타죽고 어미 품속의 병아리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모든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더,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가 봅니다. 이 세상 그 모든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이가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삶에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의욕이 넘친다는 것은 생명력이 살아 약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정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이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조직을 변화시켜줍니다.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흘러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3위는 스마일입니다. 웃는 얼굴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웃는 얼굴을 서로에게 활력을 줍니다.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밝아옴을 느낄 것입니다. 4위 노부,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겁니다. 판타지아, 필수해가지고 10위권 아내가 있고요. 그런 아버지는 순위 박혀인데요.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마더 어머니입니다. 강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면서 수없이 이별을 겪게 되는데 그 많은 이별이 있는데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바로 어머님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오늘부터 따뜻한 사랑 원 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고 싶지 않은데 몸이 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을 어떤 여자하고 선을 볼 때 마음이 있으면 그 여자가 이쁘게 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제대로. 마음이 있으면 그 여자하고 밥을 먹어도 밥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시간도 잘 갑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제가 어릴 때 전 충남 논산 강경 젓갈에서 태어났는데 토끼를 기르서 토끼. 토끼는 초식동물로 착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납니다. 많이 납니다. 토끼는 어디 잡으면 꼼짝 못합니까? 토끼 어디 잡으면 꼼짝 못합니까?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목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르는데요. 나갈 때는 목줄을 채우고 나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요. 소는 어디 잡으면 꼼짝 손. 소는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고삐를 만들어서 그냥 꼼짝. 부관대학교 현장관으로 하시는 분들 250명 넘고 사람은 어딜 잡으면 꼼짝 못하고 어디 걸쭉한 여자분 거시기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웃었는데 사실 거시기 잡아도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어딜 잡으면 꼼짝 못하냐? 마음을 잡으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사모님들하고 다 결혼한 것도 다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대전역에서 어떤 봉사가 앵벌이 아시죠? 돈통 놓고 편말을 듭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편말을 달고 구걸을 합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 돈이 몇 입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공사 앞에 가서 편말을 바꿔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는 글자를 저는 봄에와도 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인간은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글자 몇 자 고쳤는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돈통에 돈이 쌓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 10,000원짜리가 앞뒤가 다르지요? 2장으로 쓸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옛날 70년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트럭 같은 것을 몰고 미군 영내에서 청수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고 난감해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형편이라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해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성은 고맙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정도 친절은 베풀고 지냅니다.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 외국 여성에게 그는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 8군 사령관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미 8군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 8군 사령관이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이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령관으로서는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후물로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사령관이 볼 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마다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청소유격 이 젊은 운전수를 하던 사람이 이 8군 폐차권으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오늘날의 항진그룹이 이렇게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중문 회장의 실화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은 당초부터 만들어졌지만 인연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단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베풀고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둬야 내 마음으로 공간이 생겨서 누가 들어옵니다.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아무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비워두는 자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최고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면 다 용서가 돼요. 말을 잘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나의 멘토요 롤모델입니다. 그러면 좋더라고요. 국장님 나의 멘토요 롤모델. 그것 좀 좋아요. 근데 말을 제가 이쑤시개 장사입니다. 이쑤시개 장사. 근데 여자하고 손을 푸는데 앞에 계시는 분 직업이 뭐예요? 예, 저 직업은 이쑤시개 장사. 다 여자분들이 싫어해요. 그걸 말을 좀 이쁘게 해요. 왜? 돈
돈을 줘서 포괄적으로 저 목재 가공업 그러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여자분이 목재 가공업이 뭔지 몰라요. 그럼 애원대로 하는 거예요. 필리핀과 인도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펄프로 만들어서 고급 가공부터 식탁 농으로 나오고 마지막 나오는 게 이식이에요. 그럼 받았는 게 됩니다. 그 말을 포장하고 하지만 잘해야 한다. 또 옆에 계시는 아버님 직업이 저희 아버님 밤에 도둑질 하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야간에 기금속 물류 이동으로 그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포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은 나에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레이니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화인데요. 레이니 교수는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미군 대사를 1993년부터 97년까지 역임했던 레이니 교수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에모리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길에 어느 날 쓸쓸히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납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인사도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며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가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면서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닌 분임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건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랍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을 지나다니면서 나의 알벗이 되어주고 또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지분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아무도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니 교수는 그 돈을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기를 위한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을 때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어떤 회사 탐구사를 여러분 잘 하실 거고요. 아버지가 그 손을 잡을 때가 보면은 어느 시골 가정에 대충 말해 50살 먹은 53세의 아들하고 85세의 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애야, 저게 뭐야? 아버지, 까치예요. 그러니까 와, 고맙다. 잠시 시간이 흐른데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애야,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성질을 냅니다. 잠시 후 세 번째 또 잃어버리고 또 물어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애야, 저게 뭐야?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신이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와 있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어봤다.
나는 23번을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어보았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어보았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인 겁니다. 그 부모님 오래 사시게 여러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시고요. 성공을 그 청사진으로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나아갈 바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글러는 확고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어느 날 지용이 자신이 정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 그 일에 매진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전은 사장님만 마련해야 합니다. 비전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길잡이가 될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이 나아갈 사장님이다 방향을 찾는다고 나와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갈피를 못 잡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모든 면에서 최고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행동을 철학으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십시오. 톨스토이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높은 이상을 가지십시오. 끝으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에 매진하여 주시고 예전에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라는 선전을 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성생 바이로와 호원에서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손재혁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성생 바이로와 호원의 미래와 비전이 더욱 아름답게 승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생 바이로와 호원을 사실 명문 대기업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하루에 단 3초라도 회사와 가족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길 축복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